저희 병원에서는 플라즈마 치료를 하고 있어요. 과연 플라즈마 치료가 좋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이 질염에 효과적인가, 또 기왕이면 HPV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바로 효과적일까.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한 그룹이나 약물을 치료한 그룹 모두 증상의 개선 효과도 동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먹으나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하나 치료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항생제, 항진균제 치료하는 걸 좀 피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라즈마 활성수의 질염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충계 학술대회에서 제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플라즈마 활성수를 질염 치료에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실은 저희 병원과 이제 다른 병원, 두 병원이 같이 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터디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균성 질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균성 질증은 무려 유병률이 23에서 29%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좀 활발한 여성들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염이라고, 세균성 질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굉장히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질내 균형,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오트라 그러는데 이 질내 여러 가지 미생물 균형이 깨진 이런 불균형 상태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가드넬라가 과도하게 증식을 하고 좋은 유익균이 많이 감소한 상태, 이걸 바로 우리 세균성 질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냄새만 나고 좀 분비물만 많이 나오고 끝나면은 불편한 거죠, 참을 수 있겠는데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다른 합병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PID, 일명 골반염과 연관성이 있어서 골반염을 1.53배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불임, 난임을 3.32배, 그리고 아기가 조산한다든지 아니면 후기에 유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성병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 주의를 요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세균성 질증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물론 잘 치료되는 경우가 46.8에서 96.2%까지 보고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끊임없이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재발이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평가 아닐까 싶은데요. 1년 이내에 재발하는 율이 무려 5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 한번 걸리면 1년 이내에 절반 이상은 다시 또 걸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에서 처방받는 많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많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바이오필름, 일명 세균막이 형성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세균막이 형성되면은 내가 아무리 질정제나 항생제를 써도 이 세균막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자꾸 실패하고 재발하게 되는 원인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세균들이 이제 점차 진화를 해서 자꾸 항생제나 여러 가지의 내성을 갖는 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체 이용률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로 세균성 질증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세균이 들어오면요, 제가 재미난 사진 올려드릴 텐데, 세균이 들어오면은 좋은 유익균을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나쁜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요. 그래서 이 세균, 저 세균 막 덕지덕지 모여서 이제 군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바이오필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면은 여러 가지 약제의 내성균을 갖기 때문에 또 이 바이오필름 내에서는 이 세균도 천천히 이동하고, 그래서 좀 더 이 항생제로 인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꾸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반복되는 칸디다 질염인데요. 이 칸디다 질염은 여성의 75%, 즉 3분의 2의 여성이 적어도 일평생 한 번 이상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3번에서 4번 생기는 이 반복되는 재발성 칸디다 질염 빈도 또한 꽤 높다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14%에서 28%의 여성, 특히 이제 50세 이전 여성 중
평균적으로 따지면 23%의 여성이 이 반복되는 칸디다 질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칸디다 이 질염이 자꾸 반복되는 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명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진균제, 대표적인 게 플루코나졸일 텐데요. 이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칸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알비칸스가 아닌 다른 칸디다, 예를 들어서 뭐 칸디다 그라브라타라던가 다른 칸디다에 의해서도 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재발하는 빈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칸디다 질염이 너무 재발하는 여성에서는 여기에 대한 배양 검사, 또 항생제,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어떤 약제의 내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생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요. 내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유전적으로도 좀 그렇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팩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한다든가 또 섹슈얼리 굉장히 액티브하다던가 또 당뇨를 앓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 또 뭐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그런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이 칸디다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디다 질염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것 또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서 아무리 내가 항진균제를 복용하고 질정을 넣는다고 해도 자꾸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이 바이오 필름을 깨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플라즈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과연 플라즈마 치료가 좋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이 질염에 효과적인가, 또 기왕이면은 HPV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바로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 병원과 또 다른 병원, 그래서 양 두 병원에 각각 환자분을 모아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 연구군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또 대상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얘기를 오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참여하신 평균 연령은 한 32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뭐 루프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항생제나 항진균제, 즉 약물 치료를 한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군과 또 치료군으로 나뉘어 가지고 했는데, 한 그룹은 약물을 치료하는 그룹, 한 그룹은 플라즈마 활성수만 치료하는 그룹,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한 그룹은 이제 일주일 내에 가급적 이제 빠른 주기로 이제 3번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그룹은 이제 표준 약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병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 그룹에서는 저는 표준 약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칸디다, 가드네넬라, 유레아 플라즈마, 또 그 이외에 꼭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즈,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은 약제를 치료한 그룹이나, 그렇지만 플라즈마 치료를 3번만 받은 그룹이나 사실은 이런 세균의 감소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젠트 스코어라 그래서 질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스코어인데요. 이런 스코어의 감소도 약물을 먹은 그룹이나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한 그룹이나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증상이 좀 개선되는 이 증상 효과도 어떤가 하고 비교를 했어요. 내가 약물 먹은 거에 비해서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하면은 증상이 빨리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한 그룹이나 약물을 치료한 그룹 모두 증상의 개선 효과도 동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먹으나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하나 치료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항생제, 항진균제 치료하는 걸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직 결론이 지금 다른 그룹하고 다시 통합을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HPV 바이러스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로는 HPV 바이러스, 그 중에서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이 HPV가 플라즈마 활성수를 치료한 경우에서는 좀 더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다시 결론은 나와야겠지만 이 초기적인 자료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질염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약 먹어야 돼, 일상 가면은 또 재발할 텐데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